자, 보세요. 자, 132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자, 아니, 133페이지로 갈게요. 133페이지. 자, 이제 교술 갈래를 우리가 볼 건데, 자,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자. 우리가 예전에는 이걸 이제 수필이라고 배웠었어. 수필이라고. 그래서 교술 갈래는, 자, 작가가 삶에서, 자, 경험 동그라미. 자, 133페이지입니다. 경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깨달음 동그라미. 자, 통찰을 글로 표현한 문학 양식입니다. 아, 잠깐만. 현우가 좀 볼 수 있게. 133에 적어놔야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자, 통찰로 글을 표현한 문학입니다. 교술 갈래는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 밑줄. 화자나 서술자를 내세우는, 자, 서정 갈래는 화자가 있고요. 서사 갈래는 서술자가 있어. 자, 근데 교술 갈래는, 자, 우리가 보통 수필이라고 하는데 정해진 형식이 없고 거기다 밑줄 잡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무형식의 형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무형식의 형식 이렇게. 자, 무형식의 형식이고요. 형식이 없는 거.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 자, 개인적 체험 요거 밑줄. 그 다음에 자유롭게. 자, 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롭게 밑에다가 뭐라고 얘기해 주면, 자, 개성적이라고 적어주세요. 무형식의 형식과 개성적. 자, 그래서,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주제를 형상화하기 때문에 작가의 개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 자, 밑으로 우리가 쭉 내려오셔서, 자, 언어 공동체의 특성이 드러난, 자, 글쓰기인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을 언어 공동체라고 한다. 그래서 언어 공동체는, 자, 지역, 세대, 성,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며, 각 언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하며 삶을 공유합니다. 우리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언어 문화를 갖고 나가야 한다. 수필은 일상적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고 작가만의 개성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개성 동그라미. 수필을 쓰는, 자, 경험 동그라미. 그렇지. 이 정도만 잡아주면 됩니다. 자, 밑에 확인하게 보면 언어 공동체는 지역, 세대, 성,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 O. 각 언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같은 언어, 삶을 공유. O. 자, 수필, 개인적 경험, 생각, 정서, 개성. 이 말이 들어와야지. 바로 O. 자, 교술 갈래는 서정이나 서사와 마찬가지로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 X죠. 자, 자신의 이야기는 수필, 교술만 해당되고요. 서정 갈래는 뭐니? 아니, 그게 아니고, 자, 뭘 내세우지? 작가 자신이 아니라? 그렇지. 거기 우리가 서정 갈래는 화자를 내세우고요. 자, 그 다음에 서사 갈래는? 좋습니다. 바로 소설을 이야기하지. 서술자를 내세웁니다. 자, 4번에, 자, 교술 갈래는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X였고요. 자, 5번. 교술 갈래는 경험뿐만 아니라, 자, 경험 동그라미, 그 다음 오른쪽 깨달음 동그라미. 그렇지. 경험, 성찰, 깨달음이라고 하죠. O라고 합니다. 자, 이제 넘겨요. 본격적으로. 자, 갑니다. 내용이 길지 않아요. 가볍게 끝낼 수 있어요. 자, 선의를 믿는 것의 어려움, 즉 선한 의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지금은 선의를 우리가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회를 좀 안타까워합니다. 몸이 축나서 한의원에 갔다. 지인에게 소개받은 그 한의원은 여간에서는 약을 지어주지 않는 곳이었다. 그 뒤로 누가 안부를 물으면 한의원을 다니고 있다고. 자, 밑줄 쭉. 여간에서는 약을 짓지 않는 곳이라고 대답했는데, 밑줄. 그 말에 대한 사람들 반응이 흥미로웠다. 그러면 상당수가 침이나 뜸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겠구나. 여기다 밑줄. 상당수가 고시내겠구나. 다시 말하면 나는 뭐라고 얘기했어? 여간에서는 약을 짓지 않아. 무슨 얘기냐면 특별하지 않고서는 약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건 약을 안 지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러면 약을 안 주면 침이나 뜸 전문이겠네.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자, 하며 넘겨 짚었기 때문이다. 내 말은, 자, 가로 묶어. 내 말부터 어디까지? 밑에 없었다까지 가로 닫아봐. 내 말은
그곳에서는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일부러 한약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었는데 그런 상황을 상상하는 사람은 없었다. 여기까지 가로 닫아야지. 거기다 의미라고 적어주세요. 의미.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는 몇몇이 있긴 했다. 그나마 판단을 미루고 무언가를 더 확인해 보려는 사람들이었다. 처방을 원해서 온 사람이라도 밑줄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돌려보내기도 하는 것. 그런 원칙은 한의원 운영에 현실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찾아온 사람으로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안을 수 있으니 밑줄 그것을 어떤 선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요즘 그런 선의는 아주 드문 것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쉽게 떠올릴 수 없고 상상하기도 힘드니 아마 믿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밑에 보면 여간에서는 약을 지어주지 않는 한의원의 선의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단락. 하기는 밑줄 쭉 쳐. 타인에게 선의가 있음을 선뜻 믿기에는 세상이 나쁜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세상 문제다는 얘기요.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어머니에게 선물하라고 꿰더니 허가도 나지 않은 재료로 약을 만들어 팔질 않나. 당신이 돈을 잃게 될까봐 그런다며 접근해서는 은행 직원, 경찰 등을 사칭해서 돈을 털어가질 않나. 그렇게 함량 미달의 제품을 속여 팔거나 보이스피싱을 하는 건 흔하디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 봐봐. 제품을 속여 팔거나 세모, 보이스피싱 세모 요즘 들어 많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 뻔한 속임수에 왜 넘어가느냐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세모 사회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윤리나 합의보다는 세모 음모론적 시각이 현실 판단 여기까지 세모 잡습니다. 그러니까 선의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그 이면에 숨은 악의가 있고 그런 악의를 악한 의도를 간파하지 않으면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그렇다면 불심과 불의가 모두 행동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선의를 믿는 일이란 좀 과장하면 모험이 아닐까? 여기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부터 모험이 아닐까까지 밑줄 한번 쭉 쳐봐. 왜 그랬을까요? 선의를 믿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니까. 그치? 거기 밑에 조그맣게 적혀 있죠. 그래서 선의를 믿는 것이 오히려 쉽지가 않다. 믿음으로써 입게 될 손해를 감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현실이 이러니 우리의 불신을 그저 탓할 수만도 없을 듯하다. 하지만 탓할 수 없다고 해서 옳거나 정당하다는 뜻이 아니다. 정리하게 볼게요. 갈래 현대 수필이고요. 가벼운 수필이에요. 경수필. 주제는 선의를 믿는 힘의 소중함인데 특징 경험이 눈에 들어와야 돼. 특징 경험 동그라미. 그리고 밑에 지인들 조카와의 대화에 담긴 의미를 성찰 동그라미. 즉 경험 성찰이 수필의 핵심입니다. 밑에 보니까 성찰하면 당연히 깨달음이 오죠. 작가의 경험과 깨달음 볼게. 작가가 다니는 한의원은 여간에서는 약을 지어주지 않는 곳인데 이에 지인들은 그럼 침이나 뜸을 전문으로 하는 곳인가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음 타인에게 선의가 있음을 믿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고 깨닫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 누군가의 선의를 믿는 일이란 좀 과장하면 일종의 모험. 그 이유는 뭡니까? 밑에 서술 한번 볼게. 누군가의 선의를 믿는 것 일은 숨어 있을지 모르는 상대의 악의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다. 이를 일종의 모험이라고 표현했는데 뒤에 밑줄 쭉 치세요. 불신에 찬 사회에서 누군가를 믿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여기까지 밑줄. 왜? 손해를 감수해야 되니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1번. 일과 같은 요거 시간 줘볼까? 우리가 1번, 2번, 3번 한번 풀어보자.
자, 됐나요? 자, 1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은 일종의 모험, 그 다음에 3번에는 5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면 이게 끝이야. 얼마 전 6살 조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아주 기분 좋은 얼굴로 내렸습니다. 선생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와서 그런가 싶어서 물어보니 맑은 얼굴로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랑 뭘 하면서 왔는데? 그랬더니 얘기하면서 왔지. 무슨 얘기했는데? 조카는 신이라서 선생님이랑 나는 얘기를 전해주었어요. 자, 점심시간부터 가로 묶어봐. 점심시간에 누구랑 싸우지 말고, 수업시간에는 서 있지 말고, 무슨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말고, 통학버스를 기다릴 땐 장난치지 말라는 지적과 당부였다. 여기까지 가로 닫아. 결국 조카는 버스에서 오는 내내 거의 혼이 난 것에 가까웠는데 뭐가 저렇게 얼굴이 환한 정도로 즐거울까? 그러다 조카는 어쩌면 겉으로 드러난 말 대신 밑줄, 선생님의 선의를 들으며 왔겠구나, 여기다 밑줄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카가 그렇게 들을 수 있었던 데는 밑줄, 진심이 잘 전달되도록 표현한 선생님의 능력. 근데 아무리 그렇게 표현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은가. 자, 이렇게, 자, 밑줄 치자. 그 문장 전체. 타인의 선의를 듣고 신뢰할 수 있는 힘. 우리에게도 분명 있었을 그 힘을 우리는 언제부터 잃어버리고 만 것일까. 그래서 거기 조그맣게 선의를 믿기 어려운 사회가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는 나 좋았겠지 하는 조카를 보고 있다가 그 손을 쥐어보았다. 자, 밑줄 끝까지 믿을 수 없게 조그맣고 보드랍고 연약했지만 그 아이가 쥐고 있는 세상, 어떤 세상? 선의를 믿는 세상은 어쩐지 내 것보다 크고 단단하게 느껴졌다. 바로 선의를 믿는 힘의 가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른쪽 살짝에 보면 자, 날개 문제가 있어요. 작가가 조카의 세상이 크고 단단하다고 느낀 이유는 작가는 선의를 믿는 힘이 사회 구성원을 좀 더 크고 단단하게 연결하는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됐어요. 자, 오른쪽 137페이지 정리해 봅시다. 작가가 작가의 경험과 깨달음. 자, 거기 서술을 볼게요. 서술. 작가는 조카와 나누었던 대화에서 떠올린 생각과 얻게 된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 끝까지 밑줄. 작가는 조카의 태도와 우리의 태도를 비교하면서 타인의 선의를 믿는 태도의 소중함과 선의를 믿는 힘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자, 밑에 거 볼게요. 조카의 태도에서 깨달은 타인의 선의를 신뢰하는 힘의 중요성. 여기서 우리가 보면 조카와 우리 사이는 뭐니? 비교 대조입니다. 그렇지? 거기다 적으세요. 비교 대조. 비교 대조라고 적어. 조카는 타인의 선의를 듣고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자, 우리는 타인의 선의를 신뢰하는 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밑에 갈게요. 작가는 조카의 태도에서 우리가 불신에 기초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며 선의를 신뢰하는 힘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작가는 조카의 세상이 자신의 것보다 크고 단단하게 느껴지냐며, 자, 밑줄, 타인의 선의를 믿는 힘이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하게 연결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거 괜찮고요. 자, 1번, 2번, 3번 있거든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보자. 오른쪽 1번, 2번, 3번. 다 풀었구나. 자, 1번의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자, 3번 가로 1에 지적.
그 다음에 가로 2에는 선의 이렇게 쓰면 퍼펙트입니다. 자, 넘겨요. 자, 학습 활동입니다. 자, 두 가지 자, 하고 넘어갈게요. 자, 1번. 이 수필에 나타난 작가의 경험과 깨달음을 정리해보자. 자, 자신이 다니는 한의원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깨달음을 보면 타인에게 선의가 있음을 믿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으면 안타까워하는 거야. 이런 사회가 됐구나. 선의를 몰라주는구나. 경험이 조카와의 대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깨달음, 타인의 선의를 믿는 태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선의를 믿는 힘이 세상을 좀 더 크고 단단하게 연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자, 밑으로 우리가 목표 한번 볼게요. 다음은 이 수필을 읽은 학생이 이 글의 특징을 정리한 거예요. 자, 이를 바탕으로 수필의 특성을 알아보자. 자, 밑에 보니까 일상적인 경험이란 말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 경험, 성찰, 깨달음. 자, 요 세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작가에서 자유롭게 표현, 무형식의 형식입니다. 그치? 형식이 자유로워.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 개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정도만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넘겨요. 쭉 넘겨서, 자, 이규보의, 자, 이욕설인데, 141페이지.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욕설. 141페이지. 자, 먼저 오른쪽에 제재 알기를 먼저 볼 거야. 자, 이욕설. 갈래는 설입니다. 설. 자, 그래서 뭐 현상과 의견, 보통 요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우선 고전 수필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여기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 경험, 유추 다 중요해. 교훈성, 경험, 유추. 어쨌거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성찰하거든요. 요걸 우리는 전체 흐름을 유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추라는 것은 상황의 유사성을 생각하면 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추의 기본적인 걸 좀 말씀드릴게. 자, 굉장히 추상적인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슷한 상황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후려치면요. 인생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럼 인생과 비슷한 상황이 이렇게 보니까 인생은 굴곡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인생하고 비슷한 건 산을 오르고 내리는 거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으로. 인생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치? 자,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황소개구리. 이거 볼까? 자, 외래어가 들어와서, 자, 외래어가 유입되어서, 고유어가 순우리말입니다. 위기에 겪는 이 상황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너무 어려운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상황을 끌어옵니다. 황소개구리가 들어와서, 황소개구리가 유입되어서, 자, 뭐가? 그렇지, 토종개구리. 토종개구리가 멸종위기. 이걸 끌고 오는 거예요. 이런 두 상황을 우린 뭐라고 한다? 유추. 그래요.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오는 거야. 요거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거 의외로 되게 많이 나오는, 자, 그런 예입니다. 됐어.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바로, 거기 보시면 주제 한번 보세요. 주제. 잘못을 알고 이를 고쳐나가는 일의 중요성입니다. 앞에는, 우리가 이제 그 집수리. 그러니까 집 한번 보세요.
얘가 얘기하는 것은 자, 나라든 사람이든 간에 바로바로 고치지 않으면 위험해.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지, 말이.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야? 집수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추를 보는 거야. 자, 한번 가볼게.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3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자, 그것을 작가 자신이죠,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거기 경험이란 말이 눈에 들어올 거야. 그치? 경험 동그라미. 자, 이에 앞서서 그중 2칸은 비가 샌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수리하지 않았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했다. 그래서 거기 2번째 거 있죠. 여기다 밑줄 쭉 쳐보세요.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거 2칸이 있었죠? 그 2칸.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됐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뒤에 또 밑줄 쳐.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자, 나무들이 모두 완전해서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자, 여기까지가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가 성찰 깨달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밑에 나와요. 이 상황이 유추라는 얘기입니다. 자, 갈게.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깨달음.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잘못을 알고서도 고치지 않으면 몸이 망하는 것이, 자,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는다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집 제목이 다실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자, 여기 우리가 가로로 묶여 있잖아. 그지? 왼쪽에다 유추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야 돼. 이 얘기입니다. 집처럼. 자, 이뿐만 아니라 이제 확장합니다. 지금은 사람에 대한 얘기잖아. 이제 뭐야? 나라 얘기로 확장합니다.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 나라의 정사 동그라미. 그럼 위에 윗단락 첫째 줄, 사람의 몸에도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단락 첫째 줄에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거기 보이지? 거기도 동그라미 쳐. 그럼 딱 눈에 보일 거야. 2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몸, 자, 그 다음에 바로 나라의 정사.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 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것에 갑자기 변경하려면 자, 어렵다. 그래서 어찌 자,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교훈성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자, 이 옥설 집에서의 이치.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우리가 가로 1 가볼게요. 자, 이 글에 나타나는 작자의 경험과 깨달음을 정리. 경험, 낡은 집을 수리합니다. 거기서 얻은 깨달음, 사람의 잘못도 고치지 않으면 위태롭고 잘못을 고친다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자, 깨달음의 확장. 뭐지? 사람의 몸에서 어디로 갑니까? 나라의 정치로 갑니다. 자, 나라의 정치도 잘못을 그냥 두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니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넘겨요. 자, 넘기셔서 어디 보시냐면 잠깐만요. 자, 거기 소단원 평가 있습니다. 자, 소단원 평가. 자, 4번 빼고요. 1, 2, 3, 5, 6, 7. 자, 요거 풀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다 있어. 자,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의 정답은 1번. 자, 3번의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5번의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6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표현 방식에 따라 언어 공동체 유형이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자, 7번의 정답은 7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현우 왔는데. 뭐하는 녀석이야, 이 녀석. 아이고야. 자, 질문 몇 번? 틀린 거 있어? 1번이야. 2번에 1번이죠. 왜냐면, 자, 이에 대한 설명. 자, 나는, 자, 사람들, 현재를 보여주는 거고, 자, 조카는 우리 앞으로의 미래. 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훨씬 더 단단해질 것이다. 맞는 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보자. 너 몇 번이라고 했니? 저는 4번을 4번. A에서 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자, 선의가 드문이. 이건 알잖아. 이건 맞잖아. 알고 있을 그런 거 같은데. 저는 이거 듣는다. 아, 나는 사람들. 여기 이제 한의원이지, 이 사람들은. 한의원 사람들이지. 그래서 선의가 드문 일이 되었으면 깨달은 거지. 이건 맞는 거고, 1번이 좀 어색하다고 본다면, 자, 나하고 사람들 현재 우리 성을 비는 미래 세대의 모습. 이거 진짜 애매하긴 하겠구나. 잠깐만요. 마지막에 밑에서, 자, 봐달란 밑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봐봐. 나는, 자, 조카를 보고 있다가 손을 쥐어봤더니 믿을 수 없게 조그맣고 보드랍고 연약했지만 아이가 쥐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미래 세대까지 확장하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의도 같아. 그래서 정답이 1번 정도입니다. 자, 잠깐 쉴게요. 제가요.